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더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현재 흐름을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북미 지도자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저는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판단은 최고 지도자들이 통큰 결단을 하면서 신뢰를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엔진 역할을 두 지도자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만남을 우리가 그 예상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결과도 봐야 되고 앞으로도 봐야겠지만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동북아시아 지형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도 있겠네요.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네. 그러한 전반적인 한반도 질서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변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네. 작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것을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걸로 내일 아마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3.1절 기념사에서 나올 겁니다. 일본이 워낙 항상 발빠르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도 보는 것도 앞으로의 예상을 항상 일본은 뒤쳐져 있다가 발빠르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그럼 지금 쭉 이제 로드맵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나온 얘기는 결국은 이번 하노이 선언의 단계를 제재 완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세 분 교수님 말씀은 제재 완화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유엔 제재도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일단 금강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풀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나마 그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려면 일단 뭐 그 가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제재와 관련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뭐 이제 가서 공장을 청소하고 뭐 설비를 점검하고 이런 거야. 뭐 실무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개성공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물자가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철도 연결을 위해서 점검하러 들어가는 열차가 들어가다가 멈췄잖아요. 참 어렵게 했어요. 그 정말 황당한 이유가 우리 열차가 들어가는데 열차가 가는데 연료를 안 싣고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가 연료를 싣고 들어갔다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원유 수출 금지에 네.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도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풀기 위해서는 참 풀어야 될 제재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금강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문을 열고 사람이 걸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 들어가는 대가로 이제 그 관람료 이제 그 현금을 지불하는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데 요 현금을 지불하는 요 문제만 하나가 해결이 되면 금강산을 가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지어서 지금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사업이에요. 아까 그 오전에도 마식령 스키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도 평양 시내에 어마어마한 물놀이 시설을 또 개장을 했죠. 그래서 인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원산의 갈마지구 예. 지금 해수욕장이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여기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건설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여름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저 부산 쪽에 가서 가끔 강연을 하면 이 얘기를 가끔 농담 삼아 반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 여기 긴장해야 된다. 해운대 이제 끝장이다. 이게 원산 갈마지구 생기면 여기 끝장이다. 이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원산의 그 해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예로부터 있어요.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부산에서 한 얘기는 농담이었고요. 네. 사실은 그 관광 벨트를 형성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부터 뭐 포항 그다음에 이제 속초를 거쳐서 원산까지 네. 그 금강산도 있고요, 설악산도 있고요. 이 관광 벨트를 형성하게 된다면 남북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뭐 경제 제재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 금강산을 개방하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부분은 우리 이산가족 면회 상봉 상시 설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하고도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인도주의적인 접근과 함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산가족이다라는 국제사회에서 제재 하이지만은 충분히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제로 나온다면은 아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제한도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이든 아니면 다음 실무급, 최고위급 실무급 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의 남북 교류가 향후의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정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남북이 합작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에스크로와 아침에 얘기했던 그 이란 제재할 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관광은 재개하지만 돈은 모아놨다가 비핵화가 충분히 진행되면 그때 주겠다라는 그런 제한 조건들이 아주 세분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북한이 그걸 수용할까요, 근데? 그것은 만약에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지 않지만은 그것이라도 즉 내가 한 발은 못 가더라도 반발을 만들어 놓고 향후에서 조금 더 진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저는 북한도 이것을 무조건 거절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물로 받는 것은 반대하지만은 이렇게 그 뱅크에 계좌에 돈이 쌓이고 있고 만약에 진정으로 내가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은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남북 경협이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남북 경협이 했던 것, 남북 경협을 진행시켰던 것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개성공단은 정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가지 제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끼리는 개성공단을 풀려면 제재 결의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예외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유엔 결의안은 예외 조항을 받으려면 사실 거기에서 또 유엔 내부에서 또 조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 금강산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금강산 부분은 이제 이번에 금강산을 직접 그 공동선언문에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 답방에서 북한이 선물로 주는 형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재의 어떤 일부 해제를 그 합의문에 좀 넣는 정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북측에 내는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 이제 달러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재 문제가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 북한의 농작물 작황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북한이 러시아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식량 상황이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상황은 나빴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북측에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현물 그중에서도 식량을 주는 식량을 주는 그렇습니다. 걸로.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인도주의적 측면도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인도주의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뭔가 해법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도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남북미가 머리를 맞대면 저는 분명히 좀 그 방향은 좀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북 물밑 협상에서 그러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준비된 KTV 뉴스를 보시고요.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양 정상은 오전부터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면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비공개로 확대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단독 회담을 진행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and I'm sure over the years we'll be together a lot. And I think we'll also be together after the fact, meaning after the deal is made. We had very good discussions last night at dinner, and the pre-dinner was very good,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ideas being thrown about. 단독회담은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후 양 정상은 메트로폴 호텔 내 중앙 정원을 거닐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확대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이 마무리되면 양 정상은 오찬을 갖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합의문, 즉 하노이 선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회담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 싱가포르 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회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공동 회견이라는 파격 연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의 형식과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양 정상이 어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그곳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양 정상은 본격적인 핵 담판에 앞서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악수를 나눈 겁니다. 단독 회담이 30분간 진행되고 1시간 40분가량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양 정상이 함께하는 첫 만찬이었는데요. 만찬 메뉴로 양념된 등심 고기와 배석 김치가 올라 미국과 북한의 음식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김 위원장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고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오늘 회담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경제 참모들이 베트남 관광 1번지 하롱베이와 하이퐁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베트남식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수행단 일부가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나섭니다. 2시간여를 이동해 도착한 곳은 베트남 대표 관광지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2번째 방문해 들렀던 곳으로 북측 관계자들은 유람선을 타고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현지인에게 베트남 관광 산업을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관심 갖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롱베이 방문 뒤엔 베트남의 산업단지가 밀접한 하이퐁을 찾았습니다. 북대표단이 향한 곳은 베트남의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와 휴대전화 업체 빈스마트였습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첫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민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지하던 베트남 경제가 자생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게 한 기업입니다. 북한 수행단이 하이퐁을 시찰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만큼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의 행보가 김 위원장의 방문에 앞선 사전 답사 차원인지 김 위원장의 일정과 별개의 시찰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틀 정도 베트남에 더 머무는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이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서 경제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 일명 도이머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쇄신을 뜻하는 도이모이 정책으로 개혁 개방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1986년부터 도이머이를 시작해 한때 총을 겨눴던 미국과도 손을 잡았고 그 결과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의 이 경제 발전 모델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제2의 도이머이를 꿈꾸는 겁니다. 지난 1차 회담과 달리